어, 이번에 다룰 내용은 제가 교과서를 하나 골랐는데 여기 이제 Brisson's Plastic Materials라는 책이에요. 사실 이거는 이제 한 3년 전에 그 제가 학부 수업에서 썼던 교과서인데 그 산업용 유기재료 그때 재균 씨 들었을 때 그때 썼던 건데 아무튼 되게 쉽고 친절하게 잘 정리된 책이라서 가져와 봤어요. 챕터 2부터 일단 좀 다뤄볼게요. 어, Chemical Nature of Plastics Polymerization 있는데 어, 너무 쉬운 내용이지만 그래서 폴리 하면은 많다 이런 거잖아요. 뭘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뭐가 뭐냐? 모노머예요. 그래서 에틸렌이 이렇게 폴리에틸렌 이루는 폴리머인데 그래서 PPT도 좀 글씨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졸릴 수 있는데 천천히 그냥 읽어가면서 복습하는 느낌으로 봅시다. 그래서 여기 모노머에는 한 종류가 쓰일 수도 있고 다양한 종류로 이제 구성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대표적인 폴리머들 이렇게 보면은 리피팅 유닛이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모노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구조가 리니어 할 수도 있고 브랜치 이렇게 브랜치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크로스 링크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구조에 따라서 물성이 달라지는 걸 다 알고 있죠. 리니어하거나 브랜치 돼 있으면은 이 구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It is possible for individual molecules to slide past each other. 그러니까 shear force가 가해졌을 때 뭐 따로 잡고 있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슬라이딩이 일어날 수 있겠죠? 어떤 온도 위에서. 그래서, 그래서 특정 온도 위에서 이제 이런 몰레큘들이 흐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이라는 용어를 쓰죠. 음, 그래서 이 온도 아래에서는 고체처럼 있고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이라는 말이 어원이 이제 그리스어인데 capable of being shaped or molded 그러니까 뭔가 형태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게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폴리머 중에서는 이런 플라스틱한 성질이 있을 수 있죠. 얘네가 다 어, 린, 어, 리니어 하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크로스 링크 또는 이제 네트워크 스트럭처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3차원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크로스 링크 돼 있으면은 어, no individual molecules which can be separated. 따로 분리될 수 있는 individual 모레큘이 없어요. So the polymer cannot flow or dissolve. 흐르거나 녹을 수 없어요. Without being changed chemically and irreversibly. 그래서 케미컬리 이렇게 바뀌지 않는 한 뭔가 이렇게 변화가 흐르거나 이렇게 디졸브 용해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얽혀 있는 하나의 덩어리니까. 아, thermosetting 플라스틱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 그래서 이 프로세싱 중에 크로스 링킹이 일어나서 그 후에는 재성형이 어렵죠. 그래서 표를 보면은 대충 정리를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녹화 분량을 길게 뽑아야 돼서 천천히 해야 되거든요. 30분 만에 할 수 있는 내용을 1시간 동안 해야 돼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다음 장 넘어갈게요.
vulcanized. 어, 김민수 씨, vulcanized 뭔 뜻이에요? 예. 예,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가황 반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녀석들은 어, 이제 크로스 링크 덴시티가 좀 낮아요. 그래서 어, 플렉서블 체인이 여전히 있어가지고 플렉서블한. 그러니까 크로스 링킹 된 구조에서도 크로스 링킹 덴시티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물성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음, 그 이제 모노머의 펑셔널리티에 따라서 이제 리니어해지느냐, 크로스 링킹이 되느냐 이런 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모노머가 이제 모노밸런트 하면은 스몰 몰리큘밖에 이룰 수 없고 이제 다이밸런트 해야 이제 이렇게 폴리머 리니어 폴리머 체인을 이렇게 형성할 수 있겠고 이제 이렇게만 되면은 크로스 링킹을 형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크로스 링킹을 형성하려면은 이런 트리밸런트한 이렇게 해서 세로 가지를 뻗어 나갈 수 있어야 이제 서로 이제 얽히고 설키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될 거예요. 모노모가 단일하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호모폴리머, 코폴리머 이렇게 나눠요. 아, 코폴리머 중에서도 이제 랜덤 코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이 모노머 리피팅 유닛이 막 랜덤하게 이렇게 있어요. 어, 이 랜덤하게 막 만드는 거니까 제일 쉽게 만들 수가 있고 흔하게 이제 쓰이는 유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이런 게 있고 그래서 a range of concentrations of vinyl acetate can be added. 그러니까 바이닐 아세테이트의 농도를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크리스탈리니티 같은 걸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플렉시빌리티나 트랜스페런시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물성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PVC, PAC 이런 거는 바닐 아세테이트를 비닐 클로라이드에 넣어서 to reduce polarity and aid processing. 폴라리티를 감소시키거나 뭐 이런 물성을 조절하려고 이렇게 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랜덤하게 AB가 막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좀 규칙을 이런 것들을 이제 블락 코폴리머라고 하죠. 이게 블락을 이루고 있죠. 연구에서 블락 코폴리머 사용해 본 적 있는 사람 손? 어, 든 거예요? 든 거예요? 뭐 할 때 써요? 경환 씨는 뭐 할 때 써요? 접착제 매트릭스로? 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를 여기서 소개하자면은 스타렌 부타디엔 사유엔 SBS 이런 건데 여기 이제 최초의 블락코폴리머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S 대 B를 약 30대 70 웨이트 퍼센트로 이렇게 섞어주면은 솔리드 스테이트에서 the two components phase separate into domains. 그러니까 도메인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폴리스타이렌과 폴리부타디엔으로 despite being linked together in long chains. 여기서 근데 이제 with the polystyrene domains acting as
physical crosslinks in polybutadiene. 그러니까 polybutadiene 페이즈가 있고 polystyrene 페이즈가 있는데 얘가 이 사이에서 피지컬한 크로스 링킹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it therefore has elastic properties as in a cross-linked rubber. 그러니까 실제로 화학적으로 크로스 링킹이 된 건 아닌데 물리적으로 크로스 링킹을 해줘가지고 크로스 링크 러버처럼 좀 엘라스틱한 프로퍼티가 있는 거예요. 엘라스틱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다들 아나요? 고분 작가의 손 친구 이름가 뭐였죠? 네, 저 뒤에 두면 네? 정미주 씨. 그 옆에 친구 이름 뭐예요? 김다영 씨. 다영 씨. 엘라스틱이 뭔 뜻이에요? 네? 어, 탄성이 무슨 뜻이에요? 반대말은 뭐예요? 아,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네요. 고분 작가에서 과목이 꿀이라고 소문이 난지 오늘 수강 신청이 엄청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은 안 그래도 민망한 과목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가락 빠른 순서대로만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렌드. 폴리머 블렌딩 해보신 분? 블렌딩은 잘 안 해요? 윤영훈 씨. 윤영훈 씨. 블렌딩은 안 해요? 네? 근데 원래 숨어 있어요? 눈을 피하시던데. 뭐 어떤 거 블렌딩 하세요? 네. 아, 아, 그래서 이것저것 폴리머를 섞어가지고 좀 새로운 물성을 이제 최적화할 수 있으니까 이제 섞는 거요. Blends or alloys can be produced from two or more polymers, although for thermodynamic reasons, polymer molecules are not often truly compatible with one another.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블렌드를 했을 때 이게 정말 thermodynamic하게 이제 잘 섞여 있거나 아니면 이제 페이즈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존재를 하거나 할 텐데 모든 것을 좀 아울러서 이제 블렌드라고 좀 큰 용어를 써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머라이제이션을 했을 때는 요거 이제 이렇게 수많은 모노머들이 이렇게 막 모여서 길다란 폴리머를 형성할 텐데 이게 항상 똑같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죠? 분자량이 막 몇만, 몇십만 이런데 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녀석은 뭐 2만 5천 얼마, 어떤 녀석은 2만 6천 얼마 이렇게 이제 몰레큘러 레이트이 달라질 텐데 그래서 폴리머라이제이션이 이제 랜덤 프로세스이고 그러면은 랜덤 프로세스에서는 디스트리뷰션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폴리머를 잘 다루려면은 통계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몰랄 매스도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갖게 돼요. 그런 걸 이제 폴리 디스퍼스라고 하죠. 그래서 몰랄 매스 어떻게 디파인 할 것인가? 뭐 넘버 에버리지 있고 웨이트 에버리지 있고 사실 난 폴리머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몰라요. 비스코시티 에버리지 이거 뭔지 아는 분 있어요? 경환 씨. 수업 잘못 들어온 거에 큰일 났어요 이제. 비스코시티 에버리지 뜻 뭐예요? 이거 알아요? 아,
그렇죠.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뭐예요? 넘버 에버리지예요? 웨이트 에버리지예요? 그렇구나. 그렇군요. 그래서 뭐 사실 이건 뭐 새로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평균에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중에 weighted average라는 개념이 원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을 낼 때는 그 평균 내는 숫자들에 그냥 1을 곱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중치가 다 똑같다. 여기 있는 사람의 뭐 평균 뭐 나이를 계산하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중요도가 모든 사람들이 중요도가 똑같죠. 아, 근데 웨이티드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뭐 몰빵을 해서 이제 평균을 내는 거죠. 웨이트는 이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몰라르 매스를 디파인 할 때 웨이트 에버리지는 이제 웨이트가 NI, M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폴리 디스퍼시티를 어떻게 정량화할 것인가? 뭐 정량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분포가 얼마나 넓으냐, 어,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좀 사람들이 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게 이 웨이트 에버리지를 넘버 에버리지로 나눈 요 값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정말 아이디얼하게 모노 디스퍼스한 경우에 그러면은 이렇게 분포가 없겠고 그냥 쭉 이렇게 서 있겠죠. 그냥 선 하나가 끝이겠죠. 모노 디스퍼스, 진짜 모노 디스퍼스 하면. 그래서 그 경우에 이게 1이 되고, 폴리 디스퍼스 할수록 얘가 이제 1보다 큰 값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웨이티드 에버리지 항상 이쪽에 요거보다 좀 더 오른쪽에 존재해요. 왜냐하면은 무거운 놈들이 가중치를 받아서 그래요. 몰라 매스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뭐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 매스 디스트리뷰션이 좁을수록 좋겠죠? 뭐 합성을 했는데 분자량 막 만부터 20만까지 다 섞여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아무튼간에 많이 쓰는 게 GPC, Gale Permeation Chromatography,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 그러니까 크로마토그래피를 쓰는 거죠. 그래서 molecules are separated on the basis of hydrodynamic volume. hydrodynamic volume. 어, 지호 씨 어딨죠? hydrodynamic volume은 무슨 뜻일까요? 그래요? hydrodynamic 혹시 뜻 알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하이드로 약간 물 같지 않아요? 물 느낌이 나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볼륨이 어, 지호 씨 분자가 있어요. 분자가 있을 때 부피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원자가 있을 때 부피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막 전자가 이렇게 막 오비탈로 있잖아요, 그쵸? 사실 그래서 이런 작은 녀석들은 부피를 정하는 게 답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방법이 있어요. 여러 방법이 있는 거고, 뭐 반데르발스 볼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부피들이 있는데, 하이드로다이내믹 볼륨이라 하면은 저도 사실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 뇌피셜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녀석들이 어, 이렇게 이런 물 같은 데서 이렇게 거동을 할 건데, 그러면 어떤 녀석이 실제로 물에서 얼마짜리 부피가 거동하는 거랑 같은 이펙트를 내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이드로다이내믹 볼륨이라고 해요. 그래서 small molecules penetrate the gel and are retarded. 그러니까 작은 녀석들은 막 작으니까 막
온갖 포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테고, larger molecules are excluded from more pores and pass through the column first. 그러니까 덩치 큰 녀석들은 별로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못 놀다가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mass distribution을 characterize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챕터 하나가 끝났고 다음 챕터를 볼게요. 이 수업 지우 씨 잠깐만 나와줄래요? 이렇게 하면 화면이 요게 어떤 게 녹화가 되는지. 이거 문제야 돼요. 그럼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 챕터에서는 폴리머에서 states of aggregation에 대한 챕터예요. 이게 뭔 소리냐? In this chapter, the physical states of aggregation of polymers are considered, while in the three subsequent chapters, the effect of molecular structure on the properties are investigated. 그러니까 이제 physical state가 물리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물성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에 대한 챕터예요. 그 다음 챕터들에서는 화학적인 특징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몰레큘러 스트럭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몰레큘들은 phases are discernible with sharply defined boundaries. 뭐 예를 들어서 물이다 H2O, 이거는 일기압에서 phase transition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죠. 0도에서 solid to liquid 가고, 그 다음에 100도에서 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도, 100도 이렇게 딱 어떤 정해진 온도에서 phase transition이 일어나는데,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changes of state are less well defined and may well occur over a finite temperature range. 그래서 어떤 phase transition이 어떤 특정한 한 온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온도 범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폴리머라는 거는 그럴 이유들이 되게 많죠. 일단은 얘네들이 너무 롱체인이기도 하고, 그 롱체인들이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있다 했죠. 그러니까 다양한 체인 랭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녀석은 빨리 변하려고 할 거고, 어떤 녀석은 좀 더 느리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각 몰랄 매스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테니까, 그래서 폴리머는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랜덤한 녀석이 구석이 있어요. 그런 어떤 확률적, 그래서 항상 통계적으로 다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고, amorphous polymer, amorphous 비성질이죠. 그래서 어떤 재료를 다룰 때는 amorphous 하냐, 크리스탈린 하냐, 뭐 이런 거를 기준으로 나누는데, 폴리머는 일단 사실은 원리적으로는 일단 엄격하게 말하면은 크리스탈린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So amorphous polymers consist of a mass of entangled polymer chains with no short range order. short range order도 없이, 그러니까 오더의 레인지에 대한 얘기인데, 롱 레인지 오더가 있으면은 뭔 말이냐면은 긴 랭스 스케일에서 봐도 정렬이 잘 돼 있는 거죠. 이걸 갖기가 더 어렵겠죠. 근데 이제 작은 스케일에서라도 좀 오더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몰포스 폴리머라는 녀석들은 숏 레인지에서 봐도 오더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몰포스 폴리머라는 거는 그래서 인탱글드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막 이렇게 꾸깃꾸깃 인탱글 되어 있고, 얘네들을 만져보면은 특징들이 딱딱하고, 그 다음에 또 트랜스페런트하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아몰포스 폴리머의 페이즈 다이어그램이에요. 구경해 볼래요? 어, 가로축은 이제 몰라 매스이고 세로축이 이제 템퍼처인데 온도를 낮을 때 당연히 이제 뭔가 고체상일 것이고 그쵸? 높아지면은 뭔가 얘네들이 에너지를 많이 가질 테니까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텐데 a linear amorphous polymer can exist a number of states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and the average molar mass. 그래서 온도나 molar mass에 따라서 다양한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below TG. TG는 다들 아시죠?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밑에서는 amorphous polymers are hard, rigid, and transparent solid. 그래서 얘네들이 좀 유리 같죠? 그래서 glass-like 또는 glassy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유리처럼 뭔가 딱딱하고 투명하다. 그래서 뭐 organic glass라고도 부르죠. 자, 거기서 이제 온도를 높여주면 어떻게 될까? The amount of segmental movement increases with temperature. 그래서 온도를 높여줬을 때 부분적으로 뭔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녀석들이 생기겠죠. Flow will occur only when there is a cooperative movement of the molecular segments. 그래서 얘네가 흐르려면 이제 액체가 되려면 이제 흘러야 되잖아요. 흐르려면은 여기 부분적으로 이렇게 막 움직여서는 안 되고 뭔가 집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일이 생겨야 되죠. 여기 보시면 근데 여기서는 글라시에서 비스커스 리퀴드로 바로 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러버리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in the rubbery range, such cooperative motion leading to flow is very limited because of such features as entanglements and secondary cross-linking. 그래서 러버리한 녀석, 그러니까 고무잖아요, 그렇죠? 뭔가 브리틀하진 않아요. 글라스 같진 않아요. 고무가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놔뒀을 때 흐를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흐르려면은 다 같이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러버리하다는 거는 뭔가 국한적으로 동네마다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만약에 힘을 가해주면은 걔네들이 좀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In the rubbery state, the molecules naturally take up a random coiled conformation. conformation은 그 구조란 뜻이에요. As a result of free rotation about single covalent bonds in the chain backbone. 그래서 이제 single covalent bond 있으면 free rotation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On application of stress, the molecules tend to uncoil. 그래서 스트레스를 가해주면은 이 꼬여있던 게 uncoil, 풀리고, and in the absence of crystallization or premature rupture, the polymer mass may be stretched until the molecules adopt the fully stretched conformation.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During tension elongations, as high as 1200%. Elongations as high as 1200% are possible with some rubbery polymers. 그러고 이제 가했던 스트레스를 제거를 해주면 the free rotations about the single bond cause the molecule to coil up once again. 원래 있던 코일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돌아가느냐? A process driven by an increase in entropy. 그렇게 이제 꼬여 있는 게 엔트로피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것보다. 그 다음에 몰랄 매스가 다른 두 고분자를 살펴볼게요.
로우 몰라메스에서는 the polymer will be rigid, solid below TG. 그 다음에 이제 while above that temperature it will be liquid.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리퀴드로 가는 게 sharp transition을 보여줘요. 근데 이제 몰랄 매스가 크면 이렇게 클리어하게 글라스에서 리퀴드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러버리한 영역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 했던 얘기라서. 왜냐면은 이제 길면 뭔가 이 국소적으로 이제 뭐 그 움직일 수 있는 세그먼트들이 막 존재할 거고, 그런 것 때문에 국소적인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짧아 버리면 뭐 그러고 그럴 여유도 없이 그냥 바로 온도가 하면 다 같이 움직이는 리퀴드로 갈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뭐 모든 분자가 마찬가지지만 이런 페이스 트랜지션 온도를 온도에서 이제 많은 특성들이 바뀌죠. 몰레큘러 모빌리티가 달라져서, 예를 들어서 스페시픽 볼륨, 스페시픽 히트 캐파시티. 민섭 씨, 오랜만이에요. 예, 스페시픽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런 데서? 여러분들 교과서나 논문들 읽다 보면 스페시픽을 자주 볼 거예요. 이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현민아 씨, 스페시픽이 무슨 뜻이게요? 선검 씨, 스페시픽이 무슨 뜻이게요? 여기 보면은 볼륨 앞에도 붙어 있고, 히트 캐파시티 앞에도 붙어 있고, 그렇죠? 그래요? 아는 사람 혹시? 뭐예요? 좀 더 정확하게. 재균 씨 알겠어요? 뭐예요? 그쵸. 그쵸. 밀도를 보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스페시픽이라는 거가 이런 물리량 앞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단위 그런 질량당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스페시픽 볼륨 하면은 사실 뭐 댄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sub TG transitions 돼 있죠. sub 붙어 있으면은 뭐 아래의 이런 뜻이잖아요. TG 아래에서도 변화가 있느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폴리머들은 TG 아래에서는 뭐 다 똑같고, 근데 어떤 폴리머들은 좀 멀리 해. 어떤 폴리머들은 TG 아래에서 어디셔널 트랜지션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건 왜 생기냐면은 이제 below TG, side chains require less energy for mobility than main segments associated with TG. 그러니까 요 트랜지션을 겪으려면은 메인 세그먼트가 움직일 수 있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어떤 폴리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TG를 위해서 그런 리퀴드 스테이트나 뭐 러버리 스테이트로 가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메인 세그먼트들은 여전히 못 움직이지만 약간 이 사이드 체인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트랜지션을 한번 겪기도 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글라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사실 오늘 오리엔테이션 날인데 그쵸? 개강 너무 싫다. 자, 봅시다. 그 폴리머에서 방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긴 몰레큘들이니까 방향을 어떻게 이루느냐? 어, if an amorphous polymer, 지금 우리 다루는 건 계속 amorphous polymer 다루고 있어요. Amorphous polymer is heated to a temperature above its Tg and then subjected to a tensile stress. The molecules will tend to align themselves in the general direction of the stress. 그러니까 Tg 위로 가열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텐사일 스트레스를 가하면은 텐사일 하면은 이쪽 방향이죠. 당겨주는 방향. TG 위에니까 얘네가 이제 흐를 수가 있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텐사일 스트레스를 가하게 되면은 molecule들이 will tend to align themselves 라고 되어 있죠. 뭐 직관적으로 당연히 이해되죠? If the mass is then cooled below its transition temperature while the molecule is still under stress, 그러니까 계속 스트레스 가한 채로 거기서 그대로 멈춰라. 이제 얼음 땡이죠. 그러면은 the molecules will become frozen while in an oriented state. 그 오리엔테이션을 유지한 채로 딱 부러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해주게 되면은 뭐 이런저런 텐사일 물성들이 뭐 올라간다. 뭐 그런 그래프네요. 잘 오리엔티드 돼 있으니까 뭔가 텐사일 스트렝스도 강해져 있을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아나이소트로픽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게 랜덤 오리엔테이션이었다면 원래 폴리머가 이쪽으로 당기나 이쪽으로 당기나 물성이 균일했을 건데 이제 이렇게 얼라인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 방향 물성과 이쪽 방향 물성이 달라지겠죠. 그런 아나이소트로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줄인 채로 해보려면은 이제 뭐 바이액시얼 스트레칭 이런 걸 하기도 해요. 이쪽으로도 당기고 이쪽으로도 당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온에서 이제 아몰포스 했으니까 크리스탈린 폴리머예요. Crystallization is limited to certain linear or slightly branched polymers with a high structural regularity. 그러니까 크리스탈리제이션이라는 거는 아무 데서나 일어날 수 없어요. 폴리머는. 그래서 제한적이에요. 어떤 특정한 리니어 혹은 살짝 브랜치드 된 폴리머. 근데 걔네 중에서도 뭔가 구조적으로 레귤러리티가 있어야 되겠죠. 완전 랜덤한 구조면은 얘네가 크리스탈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엄밀히 말했을 때 이제 폴리머에서 100% 사실 폴리머가 아니더라도 100% 크리스탈리티는 힘들긴 한데 어쨌든 당연히 이제 100%는 좀 달성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또 폴리머 그래도 이제 이런 크리스탈리니티를 보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다른 재료들과 마찬가지로 XRD 분석을 할 텐데 다른 결정을 이루는 재료들은 XRD 픽이 그냥 샤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폴리머들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분포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polymer chains are long and entangled, 길고 꼬여 있고 그 다음에 어떤 imperfection이 이제 그래서 불가피하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세마이 크리스탈린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만 귀찮으니까 그냥 크리스탈린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싱글 크리스탈이라고 하면은 이 재료 전체가 하나의 도메인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폴리머에서는 좀 불가능하고 폴리크리스탈린, 그러니까 이쪽 도메인이 있고 이쪽 크리스탈린 도메인이 있어서 그레인 바운더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폴리크리스탈린의 형태다.
크리스탈린 스테이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제 낮은 에너지 레벨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컨포메이션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구조로 있을 때 에너지가 가장 낮은지. 그래서 PE의 경우에는 이렇게 뭐 직잭, 플래널 지그잭 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PE 크리스탈을 보면은 1957년에 발견되었네요. 이게 이제 TM 사진이네요. Single crystals in PE. 신기하네요, 그렇죠? 자, 그럼 PE는 싱글 크리스탈 어떻게 존재하느냐? The structures were found to consist of very thin platelets or lamellae. 10나노미터 정도 두께의 그런 라멜라, 그러니까 판상 구조로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체인 폴딩이 일어나는데, 체인들이 이렇게 접혀가지고 존재하는 게, 특정 길이 이상이 됐을 때 이렇게 체인들이 이렇게 접혀갖고 레귤러한 반복되는 형상을 나타내는 게 이제 P 크리스탈에서 발견되는 거고요. 이제 규모의 순서로 봤을 때 오더 체인이 있으면 유닛 셀을 형성하고, 그게 이제 판상 구조를 형성하는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스페룰라이트라고 이렇게 동그란 이런 구조를 형성해요. 여기 보시면 이런 판상들이 모여서 된 구형의 모습이 될 텐데, 이 스페룰라이트가 발견이 돼 갖고 이제 크리스탈리제이션을 이제 연구할 수 있게 되었죠. As they are large enough to scatter light, hence causing crystalline polymers to appear opaque. 그래서 불투명하게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스페룰라이트가 이제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면은, 당연히 이제 크리스탈 그로스는 핵이 생성돼야 되고, 그 핵으로부터 그 크리스탈 구조가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 뉴클리에이션이 그래서 헤테로지니어스한 게 있고 호모지니어스한 게 있어요. 모든 크리스탈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폴리머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모든 재료도 뭔가 크리스탈 그로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뉴클리에이션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불순물들이 그 시드로 작용해요. 그래서 뭐 먼지 같은 거 이런 것도 작용할 수 있고, catalyst residue, additive, surfaces, low molar mass polymer, 뭐 그러니까 뭔가 이런 불순물들이 없으면 얘네들이 쉽게 말해서 삐댈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 성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막 각진대, 뭐 모서리, 뭐 접힌데 이런 불순물, 뭐 결함 이런 데서 잘 자라요. 뭐가 자라는 걸 보면. 화장실 청소할 때 보면 이제 때 같은 게 어디 잘 끼는지 보면 되는 거죠. 그럼 호모지니어스는 헤테로지니어스보다 드문 건데, nuclei are formed from the polymer itself. 자생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시드를 이제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호모지니어스 경우에는 the number of nuclei is proportional to time of crystallization.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핵 생성이 되니까 시간이 지나도 항상 그 핵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일정한 속도로. 디플레이션 되고 나서는 이제 spherulite grow and eventually impinge, often producing straight.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게 각자가 자라다 보면은 이렇게 바운더리에서 만나겠죠.
크리스탈린 폴리머라고 해서 전 영역이 다 크리스탈린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아모르퍼스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contain both crystalline and amorphous regions. The relative amount of these is described by the degree of crystallinity. 그래서 똑같은 결정 폴리머라 하더라도 그 결정이 얼마나 포션을 차지하는지에 따라서 degree of crystallinity 얘기할 수 있고, which may be measured by various methods. 이런저런 분석법으로 degree of crystalinity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지아 씨는 연구할 때 폴리머를 다룬 적이 있어요? 뭐 연구해요? 없어요? 이거 있어 괜찮아요? 그래요? 그렇구나. 그 랩에서도 그래도 폴리머 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누가 해요? 누굴 쳐다보는 거예요? 아, 성검 씨가 하고 안 해요? 어. 어, 이 크리스탈린 폴리머라고 불리는 요 녀석들의 상평형도도 한번 볼게요. 아까랑 그림이 비슷한데 살짝 달라요. 숨은 그림 찾기예요. 뭐가 다르냐? 여기 요게 하나 끼어 있죠? 플렉서블 크리스탈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그 고결정성 폴리머랑 저결정성 폴리머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결정성 폴리머의 경우에는 the amount of amorphous polymer, 고결정성이니까 아모르퍼스 비율이 작죠. in which 아모르퍼스 폴리머가 있으면은 in which segmental motion can occur. 아모르퍼스 해야 뭔가 좀 움직일 구석이 있는 거죠. 근데 얘네가 아모르퍼스가 작기 때문에 so such polymers are comparatively rigid. 좀 딱딱하죠. And there is little difference in properties immediately above and below TG. In fact, with some highly crystalline polymers, measurement of glass tringent temperature is quite difficult. highly crystalline polymer에서는 TG 위랑 아래에서 물성 차이가 크지 않아 가지고 TG를 측정하는 게 어려워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덜 크리스탈린한 폴리머 봅시다. less crystalline. TG is more distinct. 왜냐하면은 아모르퍼스한 게 많이 있으니까. So above this temperature, the polymer may be flexible. Below it, quite stiff.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flexible crystalline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바로 러버리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크리스탈린에서 리지드 크리스탈린에서 그 아모르퍼스한 영역들 있죠. 그 아모르퍼스한 영역이 살짝 움직여지는 그런 플렉서블 크리스탈린 있고, 그걸 지나서 이제 러버리한 영역으로 가요. 그럼 이제 크리스탈리니티가 다 해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크리스탈리제이션 레이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얼마나 빠르게 크리스탈리제이션이 될 것이냐, 온도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죠. 온도가 높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좋을까요? 김지우 씨? 예? 정답 여기 있는데? 예? 사실 온도가 높을수록 좋냐, 낮을수록 좋냐는 질문이 잘못됐죠. 높으면 뭐 1억도가 좋아요? 그런 건 없죠. 항상 옵티멈이 있을 뿐이죠. 적절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적절한 게 왜 좋으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크리스탈리제이션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지만 핵이 생성이 되고 그게 자라나야 돼요. 그러면은
크리스탈리제이션이 빠르려면은 핵 생성이 일단 빨라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자라나는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탈리제이션이 빠르다 느리다 얘기할 때는 얘네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Tmax 답을 알고 있지만 Tmax를 보면은 TG랑 TM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TM 이거 멜팅이에요. M은 멜팅이에요. 멜팅 템퍼처예요. 멜팅 템퍼처 보면은 잠시만요. 아까 여기 설명을 빼먹었는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요 설명을 빼먹었네. 아까 전에 아몰포스에서는 이 멜팅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멜팅 템퍼처는 폴리머에서 이 크리스탈린 폴리머에만 써요. 왜 그러냐면은 멜팅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뭔가 크리스탈에서 이제 그러니까 고체에서 액체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 TG랑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요 요 크리스탈린이 있을 때 여기에서 TG를 겪게 되면은 플렉서블 크리스탈린 하게 되고 그거를 넘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멜팅이 일어나서 액체가 되는 거죠, 액체. 그래서 여기서는 요 몰라메스 높은 녀석은 약간 그 움직일 수 있는 영역에서 플렉서블 크리스탈린 됐다가 그게 이제 러버리해졌다가 이제 멜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near TM, melting temperature 부분에서는 the probability of nucleus formation and growth is governed by two factors. 그래서 for growth to occur, nucleus must reach a critical size. 핵이 그럼 핵이 뭐냐? 핵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핵이 태초에 씨앗이 형성이 돼야 이게 이제 자란단 말이에요. 주식 다들 해요? 주식할 때 뭐가 중요해요? 뭐 많은 게 중요하지만 여기서 맥락상 시드가 중요하죠. 100원은 시드인가? 100원으로 살 수 있는 주식이 없죠. 시드 100원짜리 동전주가 있나요? 모르겠네. 아무튼 뭐 사실상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100원 갖고 어느 세월에 2,000원 만들겠어요. 20배를 달성해도 2,000원인데. 그렇죠? 그래서 뭔가 시드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있어야 그로스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ucleus must reach a critical size 돼 있죠. 그래서 핵이 그래도 좀 자라줘야 거기서부터 이제 그로스가 일어나는 건데 핵상성이 TM melting temperature 부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더 높아주면은 액체가 되는 그런 높은 온도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뭔가 유동적이죠. 뭔가 막 움직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뉴클레우스가 만들어지는 일이 방해받는단 말이죠. by thermal agitation. 열적으로 막 움직임이 왕성하기 때문에 뭔가 성장하려면 차곡차곡 이렇게 갖다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붙으려고 하는데 thermal agitation. 막 뜨거워서 막 지들끼리 막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잘 붙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which leads to dispersion of molecules so nuclei do not form. favored thermodynamically. addition of segments to nucleus results in decrease in internal energy. 그러니까 그로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리해요. 온도가 높아지면은 연력학적으로 이 갖다 붙는 게 유리해져서 성장의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핵 생성의 입장에서는 thermal agitation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래서 너무 TM 쪽에 가까워서도 안 되고 그래서 as the temperature decreases from TM, kinetic energy of molecules decreases, so crystallization rate increases. 그 다음에 TM보다 위에서는 TM 위란 얘기는 melting temperature 위는 당연히 액체잖아요. 액체 상태에서 당연히 crystallization 일어날 수가 없죠. 정의상. 그럼 TG 근처에서는 봅시다. TG를 이제 갓 넘어온
애기죠, 애기. 여기서는 viscosity 굉장히 높겠죠. 이제 갓 유동성을 갖기 시작했으니까. So transport of molecules to growing crystal is inhibited. 그러니까 뭐 잘하려면은 얘가 와야 붙잖아요, 그렇죠? 뭔 반응이 일어나려면 만나야 돼요. 그래서 transport phenomena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TG를 넘은 부분에서는 이런 viscosity가 높아서 이런 transport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온도를 높여줬을 때 좀 더 유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growth rate가 증가한다. 그래서 만나는 데가 대략 이 중간쯤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쿨링 레이트. 만들어 줬으면 이제 쿨링을 해줘야 될 텐데 냉각 속도는 냉각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선풍기를 틀면 되죠? 뭐 그런 식으로 에어컨을 켜거나 찬물을 끼얹거나 뭐 어떻게든 냉각을 시킬 수 있는데 결국 열 교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열 교환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we have practical maximum and minimum cooling rate. 현실적인 레이트가 있어요. 아무리 빨리 하고 싶어도 1초에 0.1초에 뭐 100도씨를 쿨링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맥시멈 있겠고 미니멈도 있어요. 미니멈 한없이 천천히 쿨링? 물론 가능은 할 텐데 그렇게 해서 뭘 제품을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쵸? 시간 엄청 들 테니까 1시간에 0.1도씩 떨어뜨려갖고 뭐 공장을 며칠 가동해야 쿨링이 다 되나요? 어렵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쿨링 레이트의 레인지가 있는데 근데 그 레인지에서 크리스탈리제이션 레이트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만약에 크리스탈리제이션 레이트가 맥시멈 쿨링 레이트보다 항상 빠르면 항상 훨씬 빠르면 그러면은 그 제품은 무조건 크리스탈리니티가 형성될 거예요. 그렇죠? 크리스탈리제이션 엄청 빨라, 엄청 빨라. 그래서 아무리 빨리 쿨링을 해도 크리스탈리제이션 형성이 더 빨라서 크리스탈린일 거고 크리스탈리제이션 레이트가 엄청 느려요. 미니멈 쿨링 레이트보다 느려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크리스탈을 만들 수가 없겠죠. 너무 느리니까. 그래서 크리스탈리제이션 레이트이 요 쿨링 레인지 안에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다. 크리스탈라이저고. 그 다음에 if TG is below ambient temperature 상온보다 TG가 낮으면 상온 이하에서 TG면 crystallization can continue at room temperature. 그러니까 상온이 여기 있어. 상온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놔둬도 그냥 crystallization이 계속 일어나고 있겠죠? leading to dimensional instability and property changes. 그러니까 놔두면 물성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크리스탈리티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품이 뭐 크리스탈을 형성하면서 수축한다든가 뭐 물성이 바뀌겠죠? 예를 든 게 폴리아마이드 66이라는 녀석인데 which has a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slightly below 상온보다 살짝 낮대요. will exhibit after shrinkage for up to 2 years. 2년 동안 슈링킹이 일어난대요. Unless sample has been specially annealed. 그 다음에 폴리머는 일반적으로 thermal conductivity가 낮아요. 열 전달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열 전도도가 낮으면은 온도가 바뀌는 속도가 불균일하다는 얘기죠. Cooling from the melt proceeds unevenly. The surface cooling more rapidly than the center.
바깥쪽이랑 안쪽이 열교환이 많이 빨리 일어난다면 계속 열적 평형에 도달하려고 하니까 밖이나 안이나 계속 비슷한 온도로 이제 쿨링이 될 건데 어, 굉장히 느리니까 바깥쪽이 빨리 쿨링 될 거예요. 그래서 또 물성이 바깥쪽이랑 안쪽이 균일하지 않게 되겠죠. 음, 러버리 폴리머가 스트레칭 되면 어떻게 될까? 뭐 이걸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거랑 이제 크리스탈린 폴리머가 스트레칭 된 거랑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러버리 폴리머에서는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chain segments will be aligned and crystallization is induced by orientation. 그래서 부분적으로 crystallization 일어날 거고 this crystallization causes a pronounced stiffening in natural rubber on extension. Uh, the crystalline structures are metastable and on retraction of the sample they disappear. 이렇게 있고요. 이제 크리스탈린 폴리머가 스트레칭 되면 at some temperature below its melting point but above Tg in the flexible crystalline state. 아까 flexible crystalline state 있죠? 살짝 Tg 위에서 크리스탈린 폴리머가 잡아당겨지면 어떻게 되느냐? additional crystallization이 induce 되고 crystalline structure가 얼라인 된단 말이죠. 이걸 이제 콜드 드로잉 프로세스라고 부른대요. 완전히 TG 위가 아니라 살짝 TG 위에서 TM 위가 아니고 그래서 사실 이런 폴리머가 얼라인이 극대화되는 게 이제 사실 섬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ighly oriented products can be produced by two processes. 그래서 이제 melt spinning, bell spinning 이런 걸 해서 아주 한쪽 방향으로의 오리엔테이션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뭐 P 같은 경우에 melt spun, bell spun 이렇게 해서 아주 텐사일 프로퍼티를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을 공정상에서 뭐 draw ratio나 strain rate 같은 거 draw ratio 바꿔주면 이제 이런 거 바뀌겠고 그리고 strain rate 같은 거 측정할 때 strain rate 바꿔주면 이제 물성이 다르게 측정되죠. 그 다음에 이제 liquid crystal polymer 있죠. 고분작과 친구들 리퀴드 크리스탈 폴리머 요새 많이 하신 것 같던데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친구들은 어느 교수님 방이세요? 네? 아 그렇구나. 음, 이런 거 안석경 교수님이 많이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리퀴드 크리스탈 뭐 요거는 어떤 상태냐면은 리퀴드인데 크리스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좀 모순적인 말인데 근데 가능하죠. An intermediate state exists between crystalline state and liquid state. 그래서 액체이긴 한데 그 안에 크리스탈처럼 이렇게 오더가 있는 거예요. 뭐 다른 말로는 이제 뭐 메저 페이즈 뭐 이런 말도 써요. They are comparatively large clusters of molecules showing some regularity of order and position. 그래서 뭐 제일 유명한 게 네마틱 페이즈, 스매틱 페이즈, 스매틱 페이즈 있죠. 네마틱 페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패럴렐하게 축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 건데 뭐 얘랑 비교하면은 얘는 이제 끝들도 이제 정렬되어 있죠. 스매틱 페이즈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폴리머들은 rigid, rod-like 폴리머가 보통 이런 걸 형성해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링크 스트럭처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말했듯이 크로스-링킹을 density를 조절할 수 있어요. 많이 크로스-링킹 시킬 수도 있고 적게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lightly cross-linked 된 경우에는 molecular segments remain flexible, thus under appropriate conditions of temperature, rubbery 할 수도 있고 rigid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highly cross-linked polymer는 움직임이 많이 제한돼 있고, 그래서 rigid한 스테이트고, 이 경우에는 TG가 높아요. 왜냐면은 이동성을 갖기 어려우니까. 사실 크로스 링킹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링킹이 케미컬 번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케미컬하게 번딩은 일어나지 않고도 이제 크로스 링크 된 것처럼 영향을 주는 게 이제 피지컬 크로스 링크 있죠. 그래서 아이오닉 반드를 이용한 크로스 링킹이고, 사실 엄밀하게 이제 케미컬 반딩이라고 하면은 코밸런트 반딩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이오닉 반딩은 사실 피지컬 링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번딩. 하이드로젠 번딩도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케미컬하게 전자를 공유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수소결합으로 인해서 서로 그 폴리머들끼리 이렇게 잘 또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블록 커플리머, SBS에서 들었듯이 피지컬한 스타이렌 페이즈가, 폴리스타이렌 페이즈가 피지컬한 크로스 링크로 이렇게 작용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팩트 레지스턴스. 그래서 임팩트 레지스턴스는 뭐냐면은 이제 충격에 얼마나 강하냐, 그런 거예요. Impact resistance is the energy needed to break the sample. 사실 요거는 이제 터프니스예요. 터프니스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떤 뭐 SS 커브 같은 거에서 밑에 면적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게 부서지는 데까지 들어간 에너지예요. 에너지. 단위가 에너지여야 돼요. 그래서 흔히 잘못 쓰는 용어가 impact strength예요. impact strength라는 건 없어요. 그냥 strength예요. 그거는.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misnomer. 그래서 그러면은 impact resistance가 좋으려면 어때야 되느냐? 재료가 impact resistance가 좋기 위해서는 뭐 우리 항상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방탄복 같은 거죠. 방탄 기능. 에너지를 스프레드 아웃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흡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long fiber reinforced plastics, 섬유강화 복합 소재 이런 거, 섬유강화 플라스틱 같은 게 impact resistance가 높죠. Because fibers can spread the energy over a wide area and dilute it to the point where there is not enough energy in any one place to cause failure. 그래서 이 충격이 왔을 때 그 에너지를 이렇게 펼쳐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빠르게 펼쳐주면은 얘가 이제 여기가 그게 이제 끊어지기 전에 빨리 이제 에너지가 분산돼 버리고 없으니까 끊어지는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라스토머 같은 경우에 플렉서블 도메인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임팩트 에너지를 많이 흡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TG가 높은 요런 물질들은 플렉서블한 녀석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브리틀한 녀석들은 임팩트 레지스턴스가 약하죠. 그래서
P랑 다이아몬드를 임팩트 레지스턴스 비교를 했는데 차이가 되게 많이 나네요. 10의 5승 제곱 미터당 10의 5제곱줄. 다이아몬드는 1제곱미터당 1줄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뭐 강도가 높다 이렇게 해서 임팩트 레지스턴스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임팩트 레지스턴스 올리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거 해요. 코폴리머 넣어서 뭐 좀 이런 플렉서블 도메인 늘리려고 하거나 플라스티사이저 넣거나 폴리머를 섞어서 쓰거나 아니면은 필러 같은 거 넣거나 뭐 이런저런 물성을 바꾸려고 노력하죠. 성동희 교수님 방 친구들은 이런 연구는 안 해요? 임팩트 레지스턴스 연구한 적 있어요? 예? 해요? 시험은 어떻게 해요? 총알 쏴요? 총알을 쏴요? 그렇군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네요. 녹화 분량이 1시간쯤 나왔나? 이거 누르면 되나요? 수고하셨습니다.